그런 분들이 이제 생식기 검사를 해보면 고환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환이 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일을 안 하니까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막 헐큰데 거기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의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그걸 밖에서 더 주면은 안 좋아요. 아,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배가 불렀는데 또 먹으면 어떻게 해? 막 배탈 날 수 있잖아요. 네, 체하고 네. 배탈 날 수 있죠.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 그 음식의 그만큼 적당하게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랄 때 줘야지 남을 때 주면은 우리 몸에서 나 제대로 있는데 또 와. 그럼 아예 안 만들어도 되나 보다 하고 아예 안 만들어요. 그럼 이제 완전히 밖에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호르몬이 아예 사라지는군요. 그렇죠. 몸 안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 남아있는데 밖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많이 주면 남성 호르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운동 선수들 중에 그 도핑 걸리는 분들 왜 그 이제 체외 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렇게 네네. 너무 많이 맞으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자 된다고 진짜로 들었어요. 네. 이게 그런 분들이 이제 생식기 검사를 해보면 고환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환이 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일을 안 하니까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막 헐큰데 거기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의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다면 또 어떤 의학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충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성은 오히려 쉬운 게 여성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 있고 본인이 딱 그 생리가 끊기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게 시점들이 딱딱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성은 여성 호르몬 보충 치료가 아주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치료의 가장 결정적인 답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덜 떨어져 있는데 그 아직은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정상인데 밖에서 너무 과도하게 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시점을 잘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해보고서 결정을 하고 또 하나 여성은 이제 여성만 잘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너무 많이 주면 더 잘생기기 때문에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보고 그 리스크를 판단을 하고서 이제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그러니까 그게 가족력이 있으면 사실은 본인도 그러니까 엄마나 이모 쪽으로 아니면 여자 형제 쪽으로 그런 암의 병력이 있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본인이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안 주는 게 낫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무 문제 없고 본인은 증상이 있고 호르몬이 확실히 떨어져 있으면 일찍 시작하는 게 나아요. 너무 늦게 왜 우리 잘 알려진 것 중에 뭐 여성 호르몬 보충 치료했더니 무슨 암의 위험도가 여성암의 위험도가 더 올라가서 위험하다는 중간 보고가 한번 발표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최종 결과는 영향이 없었어요. 안전한 거였는데 안전한 거는 모르고 중간에 잠깐 나온 결과만 너무 크게 부각이 돼서 호르몬 치료가 위험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 치료는 적당한 때에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시작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유지를 하고 필요 없이 길게 안 하면은 되게 안전하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60 넘어서는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몸에 더 다른 암의 위험이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걸 이제 무조건 몇 년씩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20년이 아니라 딱 적당한 시점까지만 하고 그때 봐서 적당하게 또 끝내는 게 일반적인 치료의 방향이에요. 여자는 그렇군요. 네. 남자는요? 남자는 평생을 좋은 상태로 살고 싶지.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너무 하여튼 과도하게 주면 남성 호르몬을 많이 주면 또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가 간이 조금 간대사가 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몸의 지질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질대사에 영향을 받는 우리 몸에 생기는 병에 가장 잘 알려진 병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이런 건데 콜레스테롤 높거나 고지혈증 생기면 동맥경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를 다 감안을 해서 주고 또 하나는 아까 남성 호르몬 높으면 전립선 암 잘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이게 필요한데 전립선 암에 가족력이 있어. 아니면 내가 현재 전립선 암이 있어.
그럼 거기다 남성 호르몬을 때려 부을 수는 없는 거죠. 안 네. 되죠. 근데 그런 위험 부담을 계속해서 이제 그 위험도를 평가를 해가면서 본인이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하고서 또 그것도 이제 쉬었다가 필요하면 또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에 대한 상관관계, 남성이 여성 호르몬이 생기고 여성이 남성 호르몬이 생기는 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호르몬이 생기는 것보다는 이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비율이 95% 여성 호르몬이 한 5% 미만 뭐 이런 식이라면 여성은 또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거의 95% 남성 호르몬이 5% 미만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게 조금 높아지고 여성은 남성은 또 남성 호르몬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게 조금 더 높아지고 그렇다고 여성 호르몬이 되게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밸런스가 깨지니까 약간 그런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제 이 중년의 위기 시기를 지나면 그렇게 드라보면서 울고 막 이렇게 잘 삐지고 눈물 많아지고 감정적으로 막 섬세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이 절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때 여성분들이 뭐 갱년기 되고 폐경하면서 갑자기 남자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여성스러운 특징이 조금 이제 덜해지긴 하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근데 여성스러운 특징이 덜해진다는 게 남자 같아지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더 여리여리하고 탄력이 있었던 몸들이 약간 이제 이티같이 되는 거지. 이티 알아요? 이티 알아요. 아, 이티를 알아? 이티의 몸매를 알면 되게 옛날 영화인데 팽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비만이 복부 비만이 되고 팔다리가 얇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여성성이 좀 더 떨어지고 감정적으로 많이 막 업다운이 심해지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과격해지는 것들도 있고 여성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살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받았었던 이런 서름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오래 쌓이면서 분출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여성 호르몬이 이만큼 있고 남성 호르몬이 이만큼 있으면 네. 이게 이제 조그매져서 이제 비등비등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전환이 돼서 비등비등해지는 시점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몸에 지방 조직이 많아지면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으로 변환되는 게 많아지고 남성은 이게 몸에 비만일수록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되게 그 비만이 사실 만병의 근원이기도 한데 호르몬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남성 발기부전을 연구하는 팀에서 이제 많은 레포트들을 낸 것들을 보면 비만인 분들이 발기부전이 많은데 발기부전이 많은 이유가 이게 이제 뚱뚱하니까 본인의 바디 이미지가 신체상이 좀 이렇게 왜곡돼서 그런 것도 있고 매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상대방과 이게 만날 기회도 적어지고 이런 다양한 부수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비만 자체의 문제보다는 몸에 지방이 많으니까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는데 지방 조직에서 이게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필요한 일을 못하는 호르몬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건 정상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방해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거지. 비만이. 진짜 완벽한 그거네요. 그래서 비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은 보통 비만하면 얼마 정도 돼야 비만일 것 같아요. 일상생활하기 불편하게 느껴질 그럼 때 이제 일단 극단적인 경우로 그 옷 사이즈로 얘기하면 5, 6, 6, 7, 7, 8, 8, 9, 9 중에서 한 88? 88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남자는 그러면 5, 6, 6은 안 하니까 100 빼고 110, 115, 120 한 125, 130? 그런 옷이 있어? 제가 지금 105를 입는데 키가 충분히 커서 그런 있을 법도 한 하지. 엑스라지 3개? 트리플 네, X. 트리플 예, X. 예. 그 정도는 확실히 비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66은 절대 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677은 비만이 아니고 통통한 거고,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따지면 더블 X라지 정도가 한 88 이상부터는 살짝 비만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복부 비만은 좀 틀리죠. 복부 비만은 이 엉덩이하고 엉덩이가 히프구나. 엉덩이하고 허리의 그 둘레의 비율이 이제 0.85 이상일 때로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복부 비만 말고 몸 전체의 비만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만, 그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비만은 사실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지 않아요. 물론 BMI로 뭐 이렇게 체질량 지수 따지면은 비만이 의심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있지만 네. 그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통통하다고 나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살 빼야 돼. 그거는 좋지만 지금 내가 혹시라도 사이즈 66이나 105, 110을 입고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의 예정 생활이나 이 건강 생활에 영향이 있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걱정을 네. 할 필요가 없고. 그럴 걱정을 할 거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뭐 살을 빼 다이어트를 해도 어렸으니까 기초대사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살이 금방 빠지고 운동 근육이 쌓이는 것도 빠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호르몬에 대해 영향이 영향 100% 있어요. 네. 그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게 기초대사량이라는 거 기초대사량이라는 거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근육량이 많아야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근육이 손실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손실이 많이 되니까 근육량이 줄죠. 그 근육을 만들려면 그만큼 또 근육을 많이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잖아요. 근육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그러니까 복합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기초대사량이 나이가 들면서 팍팍팍 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저도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제 기초대사량이 1200이 안 되거든요. 거의 1000에서 1100 사이 되게 근육이 많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20대 30대는 숨만 쉬어도 나갈 수 있는 이 적인데 지금은 정말 운동을 죽어라고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지 근육이 생길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정도의 기초대사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서 내 몸에서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의 기본 소모율을 높여야 또 몸이 또 건강하게 다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초대사량하고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흔히 말하는 활력,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정력 이런 네. 거랑 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100%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근육량이 늘면 몸의 퍼포먼스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기본인 거거든요. 아니 못 움직이는데 되게 누워있는데 정력만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냥 주사나 약물의 도움 아니면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영향이 반드시 있는데 또 어떤 그 변화가 있냐면 내가 뭐 근육을 많이 만들고 몸을 잘 건강하게 가꾸면 또 그걸로 인해서 얻는 2차적인 이제 우리 보통 의학용어로는 세컨다리 게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차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어요. 내가 몸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일단 만족스럽잖아요. 자신감이 생기고 내 몸이 만족스럽고 내가 보기에 내 몸이 좋으니까 남들한테 어필하기도 좋고 그러면 일단 먹히죠. 이게 출렁출렁한 살보다는 네. 탄력 있는 살로 이렇게 적이 나를 이렇게 어필했을 때 훨씬 더 잘 매력적으로 잘 먹힐 거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은 아무 때나 검사하면 안 되고요. 보통 우리 몸의 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는데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뭔가를 많이 드시잖아요. 성욕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이렇게 너무 자극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